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조정 좀 할게요. 자, 보자. 다시. 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고1 30번부터 33번 과학 지문이었는데요. 과학 지문이 고1들한테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과학 지문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를 첫 번째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신 대비 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였다면 요렇게 쭉 가서 문제 읽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처음 보는 외부 지문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 중요한 것만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처음 하셔야 될 거는 30번부터 33번 문제를 쭉 훑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특히 여기 기역, 니은 얘네는 문제로 낸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고요. 되죠? 그리고 또 저 33번이 그림 나오는 문제잖아. 그 그림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하시면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는 하면서 해볼게요. 요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자, 보자. 첫 번째 문단별로 보는 거야. 1번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성장이에요. 성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요거는 뭐 저보다 학생들이 과학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비문학에서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면 화살표나 번호, 넘버링 같이 구조를 잡아놔야 돼. 알아도 어떻게 된다? 식물은 광합성이란 걸 하면 포도당을 만들어낸대.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구조를 잡아놔. 다음,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은 대부분 똑같은데 어디 사냐에 따라 광합성의 효율성이 달라진대. 어느 지역은 효율성이 되게 높아서 광합성이 더 잘 되거나 어느 지역은 효율성이 낮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지만 별로 포도당을 얻지 못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되지?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환경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놈들 효율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어쨌든 얘네 두 개를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문학에서 이렇게 질문을 준다는 건 앞으로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뭐야? 우선 1번적으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얘네랑 다른 놈들의 광합성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차이점, 공통점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게 1번 문단이에요. 사실 조금 이제 고2 단계 가서는 1문단 읽고 없앨 수 있는 거 소거 쫙 하고 오고 2문단 읽고 소거하고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 그렇게 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고1이니까 그리고 내신 대비니까 조금 내용 해석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일반적인 놈하고 얘랑 다른 특별한 놈하고 누구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네요. 어떻게 된다? 잎에 있는 엽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이라는 놈하고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자, 이제 되게 길어져요. 그럴 때는 헷갈릴 때는 메모하시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인데 잘 봐. 내신 대비니까 구조를 잡아드릴게요. 아까 식물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1문단에서 광합성을 한다 그랬지. 이걸 통해 뭘 얻는다 그랬어? 그렇지. 포도당을 얻는다 그랬어. 우선 요게 광합성이야. 그리고 2문단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인 광합성의 경우는 어디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 옆육세포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져. 됐지? 근데 얘는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어떤 반응? 명반응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 얘는 뭐라고요?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버려. 됐지? 그 결과가 뭐야? 화살표 땡기시면.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하셨어도 돼요. 물을 분해한 다음에 화학 에너지 생성.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과학 지문에서는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는 게 1번.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 생성하는 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쨌든 정리해볼게. 명반응이라는 건 뭐였어요? 빛 에너지라는 것으로 물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이 물에서 뭐가 나와요?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라는 게 나와. 요게 명반응이야. 됐어? 이 과정에서 명반응이죠?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다 추가해 줄 수 있잖아. 그지? 화학 에너지도 나오고요. 부산물, 딸려 나오는 물질로 모두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이해됐어? 정리하면 엽육세포라는 곳에서 1단계 명반응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누가? 빛 에너지가 물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와 부산물 딸려 나오는 걸로 산소까지 같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다음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과학 기술 지문에서 얘네는 500% 선지에 나와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할수록 비례관계 혹은 반비례 관계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봐봐.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된다.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네. 요거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과학지문, 기술지문에서. 됐어?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빛 에너지가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가 나오는데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화학 에너지는 많이 나온다, 조금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이 화학 에너지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를 그려다 보면 빛의 세기, 그죠? 그리고 여기는 화학 에너지라고 치면 얘가 빛이 세면 셀수록 올라가다가 일정 기준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어쨌든 이 설명이 이해되셨죠?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부산물로 누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이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빌런이야. 광합성은 결국 포도당을 식물이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산소는 그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놈이기 때문에 없애줘야 되겠지. 식물은 잎 뒤에 분포되어 있는 공기 빠져나가는 구멍이야, 구멍. 구멍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한다. 왜? 포도당 얻는데 방해가 되는 놈이니까. 이해가 됐어? 그럼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개념을 준 거예요? 기공에 대한 개념을 준 거야.
식물 잎 뒤에 있는 구멍이야, 구멍. 근데 여기서 뭘 배출한다고요? 그렇지. 산소를 배출시켜. 왜 배출시킨다? 포도당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놈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뺀다 이거야. 됐어? 다음. 또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표시, 기호화해두는 연습을 하세요. 실전에서는. 산소 배출하는 기능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두 번째 기능은 뭐야? 이 기공이라는 구멍이 하는 역할. 이산화탄소는 흡수한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3번 체내, 이때는 식물 내겠지? 식물 체내의 수분을 배출할 때도 열린다. 그럼 세 번째 기능은 뭐다? 체내에 수분을 배출할 때도 기공을 통해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기공이 요런 기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였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유야. 왜 그렇대요? 앞에 보면 암반응이라고 하는 다음 반응에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화학 에너지도 암반응에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어쨌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중에 어디? 명반응 과정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 실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뒤로 갔으면 안 돼요. 모의고사라는 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명반응까지 보셨으니까 없애야 되는 건 뭐예요? 기억이 명반응이잖아. 그치? 이걸로 먼저 소거할 걸 하셨어야지. 그럼 봐봐. 명반응은요,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명반응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맞을까? 틀릴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산화탄소는 왜 흡수한다? 암반응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사실 바뀐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놈은 틀렸어. 맞추셨다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를 활용한 물 분해. 근데 아까 물 분해 누가 한다고? 빛 에너지가 한다고. 그러니까 산소를 활용한 물 분해는 틀렸는데 기억과 달리니까 맞아 틀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보류 때려놔야 돼. 그 다음 3번. 기억은 산소가 부산물로 나온다. 맞아 틀려. 맞잖아 여기. 화학에너지와 함께 산소가 부산물로 나온다고. 됐지? 얘도 보류 때려놔. 그 다음에 기억, 명반응은 물을 무슨 소리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물이 분해됐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분해됐다가 부활했다가 이렇게 물이 다시 재생하는 반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런 얘기 없지, 그지? 기억은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맞아요? 틀려요? 요 내용이겠지. 반응이라는 건 화학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니까 틀린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 3, 5번 중에 답이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서 정확히 풀어야 돼.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다음 한번 보자. 디귿이고, 요 놈은 그 놈이고.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부터 살짝 쿵 어려워져요. 자, 보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암반응이라는 놈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아까 어떻게 됐어? 빛이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반응에서 나온 이 화학 에너지라는 놈하고 또 누구?
기공 아까 뭐라 그랬어? 식물 잎 어딨다? 뒷부분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 흡수한 아까 뭐 흡수한다 그랬지?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얘네 두 개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구조는 얘네 더하기는 포도당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광합성은 어쨌든 결국에 포도당을 뽑아내는 거니까 어쨌든 생성하고 부산물 이번에 명반응에서는 산소가 부산물이었는데 요 암반응에서는 뭐다?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물이 생기는구나. 얘는 부산물로. 지웠다가 설명을 할게요. 다시 써야 돼서. 자, 보자. 두 번째 과정은 암반응이라는 거였어. 얘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놈? 명반응으로 인해 생긴 어떤 것? 화학 에너지. 그리고 누구? 이산화탄소. 근데 얘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기공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얻은 이산화탄소. 얘네 두 개가 합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온다? 포도당. 됐어? 그리고 딸려 나오는 부산물로 얘는 뭐가 같이 나온다? 물 나온다고. 여기까지 구조 이렇게 잡혔죠. 다음에 암반응 과정은 요게 조금 어려웠어.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자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해보세요. 대기, 공기 중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흡수했어요? 그렇지, 기공이 흡수했어. 얘는 RUBP라는 놈과 결합해서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구조만 잡아 놓는 거야. 이거 과학 시간 아니라 비문학 시간이니까 얘네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야. RUBP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쨌든 이산화탄소랑 RUBP라는 애랑 결합을 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이 된다.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암반응에서 이제 켈빈 회로가 나타날 건데 그 전에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 얘랑 누구랑 결합해? 그렇지. RUBP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 근데 얘네 둘은 지네 둘끼리만은 결합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중간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얘예요. 누가 얘네 둘을 결합시키게끔 도와주는 애가 루비스코라는 애야. 얘가 너희 둘이 결합해 하고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된다. 이 결합으로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 개의 탄소니까 3탄이겠지? 그 포도당이 형성되고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랑 RUBP 니네 결합해 해서 나온 게 뭐다? 그렇지. 3탄.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포도당. 3탄당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그러면 또 얘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한대요. 정말 지문이 좀 역겹네요. 얘네가 화학적 변환을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포도당이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 포도당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봐 얘들아.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을 해야 돼. 누가 도와줘? 루비스코가 도와줘. 그래서 얘네가 결합해서 뭐가 나왔어? 3탄당이 나왔어. 3탄당이 화학적 변환으로 하면 드디어 누가 나와? 포도당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에서 뭐가 살짝 남으면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RUBP. 다시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이 과정으로 쭉 가다가 포도당을 만들다가 남은 화합물이 있대요. 남은 화합물. 얘네끼리 다 결합을 하다가 에너지가 남은 거야. 찌꺼기가 남은 거야. 이 찌꺼기는 뭘로 변한다? 다시 RUBP로 변한다고. 그러면 RUBP는 누구랑 또 결합을 했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또 이 포도당 만들다가 남은 물질이 RUBP가 돼서 또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포도당이 되고 이 과정이 쭉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회로 회전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거야. 됐어?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건 뭐다?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포도당 만들고 포도당 만들고 남은 에너지가 물질이 다시 RUBP가 돼서 또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또 포도당 만들고 이런 서클 계속 반복되는 회로가 켈빈 회로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켈빈 회로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뭐야? 이산화탄소랑 RUBP는 무조건 필요한 거야. 혹은 뭐 루비스코까지 얘네 세 개에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이제 요 과정으로 가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네.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왜? 얘 포도당 만들려면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건 왠진 모르겠지만 적정한 온도도 필요하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진대. 그러면 뒤에 보지 말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어, 농도가. 그리고 온도가 적정하지 않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진대. 얘네들이 결합을 못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잘 안 만들어지겠어? 그래, 포도당이 잘 안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비문학 볼 때 이러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잡아 놓으세요. 어떻게?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디 갔어?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 결합하는데 얘네 결합의 비율이 낮아진다. 인과관계 정도 이런 구조를 잡아두시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 그래서 포도당의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얘네들이 결합해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이해됐어?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다시 일문단 가서 보세요. 지금 이 글은 뭐라 그랬어? 식물의 일반적인 광합성과 그렇지 않은 광합성을 비교한다 그랬잖아. 차이를. 지금까지는 뭘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식물의 일반적인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뒤에부터는 이런 일반적인 광합성이 아닌 효율이 다른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고요.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해서 이러한 과정, 명반은 거치고 두 번째 요 켈빈회로 거치는 과정을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왜 C3다? 탄소 3개 당. C는 탄소니까. 그지?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부른다. 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뭐 요 글 안에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셨어도 되지만 문제를 먼저 훑은 놈이었다면 여기가 C3와 C4 식물의 광합성을 나타낸 거랬잖아. 그러면 C3에 해당하는 걸 이 그림을 보고 이해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거야.
과학기술 지문은 항상 본문에 있는 그림이나 요 보기에 있는 그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럼 한번 볼게. 요 놈이 이제 왼쪽,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맞겠지? 왼쪽에 있는 놈이 C3야. 그럼 잘 봐. 없어졌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지? 지워버려서 까먹었네. 빛 에너지가 물을 분해해서 뭐가 나왔어? 얘가 물을 분해해서 뭐가 나왔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가 나왔어? 빛 에너지가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가 나왔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명반응이었고요. 다시 이제 암반응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됐어?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을 했어요.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을 했어. 그지? 그래서 이쭉 화살표 가서 얘네가 뭐가 된 거예요? 포도당이 된 거잖아. 요 과정. 그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 화살표에는 상탄당 저놈이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당을 만들고 남은 물질은 뭘로 다시 변했지? RUBP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는 뭐야? RUBP로 다시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또 여기 가면 RUBP가 누구랑 결합하겠어? 이산화탄소랑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도는 켈빈 회로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됐어? 이 과정을 봤으면 얘 친절하게 화살표를 나눠줬잖아. 1단계 이산화랑 RUBP랑 결합해. 그래서 3탄당 나왔어. 그리고 얘가 포도당 돼. 그리고 남은 물질은 다시 RUBP 이렇게 회전한다.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를 했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쨌든 요게 C3고요. 소거할 수 있는 거 있나 볼게. A는 엽육세포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본문 위에 명반응 확인해 보면 그 위에 가면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에는 엽육세포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야. 다음 A에서 3탄당 나오는 거 맞아요? A에서 3탄당 나오는 거 맞잖아. 다음 A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 생성했다. 맞아 틀려? 이거 무슨 반응이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나오는 거. 그렇지. 명반응이야. 왜 그랬어? 빛 에너지가 누구를 분해했지? 물 분자를 분해해서 나온 게 뭐야? 화학 에너지였잖아. 맞는 얘기. 다음에 A의 켈빈 회로에는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한다. A만 보면 맞아 틀려? 판단해 보세요. 그렇지. 맞는 거예요. 됐어? 아직까지 안 갈렸네 답이. A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왜 그랬어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이 뭘까? 여기 일반적인 광합성에서는 그래, 포도당 생성하기 전에 3탄당이야. 그러면 A에서는 3탄당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애 필요했니? 그렇지. 얘가 이산화탄소랑 RUBP 결합하도록 도와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흔치 않은데 C3로는 지금 갈리지 않은 거야. C4로 갈리는 문제네. 이해됐지?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여기만 지나면 어렵지 않아. 여기만 이해를 빡세게 해줘. 자, 그런데 C3 식물은 3탄당 식물은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한계,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거, 광합성을 내가 하루 왼종일 맡고 있는데 포도당이 조금 형성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책이 뭐겠어? C4 식물이겠지. 이해됐어? 어쨌든 보자.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날씨가 너무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기공 뭐였어? 어디 있었어? 식물 잎 뒤에 있는 구멍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한테 물이 많이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계속 연결해 가면서 봐야 돼. 아까 기공에서 배출하는 두 개가 뭐였어? 그렇지. 포도당 생성에 불필요한 산소, 그 다음에 수분 배출. 이산화탄소는 흡수였잖아. 그지? 어쨌든 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돼서 식물은 기공을 더 이상 열지 않아. 물이 너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로 인해 포도당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못한다. 이해됐어요?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고온, 기온이 높네,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가 뭐예요? 식물이 기공을 열지 않아서 포도당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성장이 안 되는 요 과정의 문제가 심화되고요. 삼탄당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인간들이 먹는 건데, 그지?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드디어 이제 여기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해서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누구?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 보이세요? 일반적인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말했어. 근데 이런 애들이 아니라 고온에서도 잘 버티는 C4, 즉 일반적인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디귿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거든. 이게 조금 어려워. 추론하기 문제라서. 추론이라는 건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아. 근데 간접적으로 돼 있어서 니네가 앞뒤를 잘 연결해서 풀어봐. 이런 게 추론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 C3의 삼탄당에는 기온이 너무 높거나 건조하면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져. 그지? 그럼 봐봐. 디귿의 문제를 한번 볼게. 디귿의 원인.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 적을게 그냥.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잘 봐. 기온이 너무 높거나 건조하면 식물이 뭐를 열지 않는다 그랬어. 자를게. 기공을 더 이상 열지 않아. 근데 우리 아까 보면 기공이 하는 역할은 3개가 있었어. 먼저 첫 번째 누구를 배출해? 산소 배출해. 그리고 두 번째 누구도 배출해? 물 배출해. 그지? 수분.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흡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이거야. 뜬금없이 명반은 끝나고 저거 괜히 정보를 준 게 아니야. 이거를 관련해서 기공을 열지 않으면 왜 효율이 떨어지는지 니네가 추론해를 주기 위해 얘를 준 거란 말이야. 얘랑 관련 있는 걸 봐봐.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려면 제 산소, 물, 이산화탄소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어? 얘가 얘랑 결합해야 삼탄당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기공이 닫혀버렸으면 3번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면 RUBP가 누구랑 결합을 이제 못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 이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추론은 나머지 설명은 다 개소리야. 관련 있는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나머지 다 이상한 놈이고요.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켈빈 회로는 얘랑 결합해서 포도당 만들고 남은 물질이 또 RUBP 돼서 이산화탄소랑 만나고 요 과정 서클이었잖아. 근데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답이 이놈인 거야. 이해돼? 헷갈릴 만한 거, 이산화탄소를 얘가 건드렸기 때문에 2번만 한번 보자면, 잘 봐. 기공이 어디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랬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랬잖아. 근데 흡수를 못해. 기공을 닫았으니까 흡수를 못해.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은 옅어지겠어? 흡수할 때보다 더 짙어지겠지, 그지? 아닌 거야. 더 양이 많아지겠지. 흡수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건 맞아. 추론이 어려운 거야.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 얘들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놈들이에요.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 열대 지방. 기온이 높다, 낮다? 높다. 이 고온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게 누구? C4 식물이래요. C4 식물은 어떻게 해?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아까 C3 식물은 어디서 광합성이 이루어졌어? 그렇지. 뭐였지? 엽육이었나? 여기서만 일어났어. 근데 얘는 두 공간에서 일어난대. 자, 보자. 첫 번째 공간이 엽육세포는이야. 그럼 이거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야. 그지? 엽육세포에서 일어나고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했어야 돼. 명반응은 어떻게 일어났어? 쉽게 대답을 못하겠지? 힌트를 주면 빛이 누구를 분해해? 그래, 물 분자를 분해해서 화학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뭐였어? 명반응이었잖아. 엽육세포에서 이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고, 암반응, 이제 암반응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럼 엽육세포의 기능은 두 가지인 거야. 뭐다? 첫 번째는 뭐야? 이거 그냥 지울게. 첫 번째는 빛이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를 나오는 곳.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와?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사탄당이 형성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C4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뭔가 감이 안 잡히지? 자, 두 번째는 C4 식물이라는 놈의 광합성 과정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어디서 우선 일어나요, 광합성이? 이렇게 할게. 그렇지? 엽육세포라는 곳에서 일어나. 여기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진다? C3 식물과 같은 반응에 명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럼 우리 C3 아까 2문단 끝나고 정리했었잖아. 명반응이란 건 뭐였어? 빛의 세기가 누구를 분해해? 물 분자를 분해해. 그래서 뭐가 나왔지? 화학 에너지가 나왔잖아. 요게 명반응이었잖아. 그치? 요거 똑같이 일어나. 두 번째, 근데 다른 점이에요.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뭘 한다? 여기서 암반응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저장하는 일이 요 여북세포에서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그 다음 여기가 한 3번쯤 해도 되겠네.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또 뭐가 있냐면 PEP라고 하는 애가 있대. 나도 뭔지 몰라. 근데 얘는 뭐다?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는 놈이래. 결국 PEP랑 이산화탄소랑 결합되면 뭐가 나와? 사탄당이 나온대. 탄소 몇 개? 4개. 이해됐어? 구조로 잡아놓으면 너무 간단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 보자. 이제 한 개 더 나오겠죠? 사탄당은 엽육세포에 저장이 돼 있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잘 잡으셔야 돼요. 엽육세포 안에 있는 PEP가 있는데 얘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사탄당이 됐어. 그래서 아직은 얘가 엽육세포에 있는 거야. 됐어? 이 엽육세포에 저장돼 있다가 사탄당이 여기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 두 번째 광합성 장소 유관 뭐 이름도 이상해. 유관속초세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분해가 된대. 그 다음 과정 어떻게? 분해가 된다. 그래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화살표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1, 2, 3번으로 하셨으면 더 좋고요. 내신 대회니까 여기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올게. 잘 봐. 사탄당이 이산화탄소랑 PEP랑 결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엽육세포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쭉 해서 깔끔하진 않네. 어디로 간다? 발음도 어려운 유관속초라는 세포로 가요. 그래서 사탄당 여기로 왔어. 근데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분해가 된대. 여기 사탄당이 있었다가 얘가 분해가 돼. 해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됐어? 사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돼 있었다가 뭔진 모르지만 얘가 농축되어 있었다가 켈빈 회로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푸냐 어렵게 푸냐를 갈렸던 부분이야. 왜냐? 위에 켈빈 회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켈빈 회로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했다면 본인은 이해한 학생이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냥 하고 본 거예요. 켈빈 회로는 이산화탄소하고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처음에. 그렇지. 뭐였니? 뭐였지? 잠깐만. 치매예요, 치매. 위로 올라가서 보고 올게. RUBP구나. 미안해,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자, 다시 보자. 왜 이래? 잠깐만. 어디 보자. 여기네. 자, 켈빈으로는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해서 뭐가 돼? 삼탄당이라는 게 돼. 그리고 얘가 뭐가 돼? 포도당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이 포도당이 되다가 남은 물질이 뭐가 돼 다시? RUBP가 돼. 그리고 얘가 또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삼탄당. 이 서클이야. 즉 켈빈회로는 이산화탄소, RUBP 그리고 얘네들 결합해줬던 모시기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탄당이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유관속초세포라는 데 들어갔다가 뭐가 됐어?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탄당에서 이산화탄소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얘가 유관속초세포 속에 농축이 돼 있다가 저장이 돼 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누구를 만난다는 소리야.
그래, 다시 RUBP랑 얘랑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농축돼 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한다는 건 얘랑 누구랑 결합하는 거다? RUBP랑 결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 C3 식물, C4 식물이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이 동일하다. 계속 돌아가는 거. 포도당 되고 남은 거 다시 이산화탄소랑 결합. 이 과정 서클이 동일하다고.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높게 유지하니까 뭔진 몰라. 구조만 잡아놔. 어떻게 돼? C4 식물의 이러한 방식은 결국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게 유지하게 돼. 그래서 결과가 뭐야? 인과 광합성 효율이 높아진다. 모르면 이렇게 구조만 잡아놓고요. 근데 내신이니까 정확한 이해를 위하면 켈빈 회로 자체가 RUBP랑 누구랑 결합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얘랑 결합하는 것도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많이 만들어져?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광합성 효율이 높은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 안 됐으면 몇 번을 돌려봐 얘들아. 자,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의 5%예요. 생물들 중에서 5%만 C4의 방법으로 광합성을 해. 근데 이들의 광합성은 전체 광합성의 23%야. 100% 중에 5%만 C4의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는데 그게 전체의 23%를 차지해. 즉 얘는 효율성이 높다 적다? 드럽게 높은 광합성 방법이라는 거야.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 기후가 안 좋게 되고 기온이 너무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올라가. 근데 그런데도 얘네는 광합성을 잘 하니까 이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C4 식물 광합성의 혹은 가치 이런 거를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 한번 볼게. 30번이야. 내용 확인 문제지.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1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이 뭐야? 1문단 가서 훑어보세요. 두 글자. 식물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치? 맞네. 2번. C3 식물과 C4 식물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얘는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해서 뭐가 나와? 삼탄당. 얘는 사탄당. 그래서 이름 이렇게 주었어. 나오잖아.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자, 잘 보세요. 그냥 훑으면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실제로 제 반 학생 중에 그렇게 해서 틀린 애가 있어요. 어쨌든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이 방식이 점점점 진화된 과정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C4 식물 광합성 방식만 나온 거지 과정만 나온 거지 이 방법이 점점 업그레이드된 방법 안 나왔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얘가 답이야. 그리고 4번.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 맨 마지막에 나왔지. 뭐 때문에? 기후위기. 그치? 이산화 뭐라 그래야 돼?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는 이 기후위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나왔잖아. 5번.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나왔었잖아. 그치? 고온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기 때문에?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쉬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지문도 아니었어. 자, 그 다음 사실은 안 반응했으면 제가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잘난 척 하느라 까먹었어요. 미안.
보자. 어디까지 없앴었지? 어쨌든 답을 먼저 볼게요. 그냥 기억은 명반응은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고 암반응은 물이 부산물로 나온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한번 지금 왔다 갔다 제가 옮기기 귀찮아가지고요.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보고 32번은 아까 즉석에서 풀었고요. 그 다음 얘도 봐봐 얘들아. B랑 C랑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어찌됐건 얘도 뭐예요? B, C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 B가 여육세포, 유관속초세포 중에 뭐겠어요? 먼저 나오니까 얘가 여육세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 다음 나오는 유관속초세포가 되는 거야.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결합했어요? PEP랑 이산화탄소랑 결합했지. PEP랑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했다고. 그지? 그래서 사탄당이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사탄당이 만들어져. 되죠? 그리고 요 사탄당이 어디로 이동했어? 얘가 여기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분해가 된다고. 미안해, 화살표 조금만 지울게. 얘가 분해돼가지고 결국 뭐가 나왔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어.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또 결합을 한다? RUBP랑 결합을 한다. 여기 켈빈 회로니까. 그지? 얘랑 결합을 했어. 그래서 또 3탄당이 나와서 또 포도당 되고 또 남은 물질이 RUBP가 돼서 또 이산화탄소랑 결합하고 돌아간다고요. 이해됐어?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해서 푸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야. 어쨌든 보자. A와 B는 여육세포 맞니? 맞잖아. C는 유관속초세포 맞니? 맞잖아. A에서 3탄당 만들어지니? 맞잖아.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맞니?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맞잖아.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생성. 요건 했었죠? 얘가 물 분자를 분해해서 화학에너지 만든 거 했었지. 4번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한다.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답이다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요. 야비하게 푸는 사람이 모고를 잘 푸는데 전 이렇게 했어요. 아까 PEP는 어디 있다 그랬어? 여육세포에 있다 그랬잖아. PEP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에 PEP가 있다고? 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요거 아니라고 하고 얘를 답으로 골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오답을 한번 골라내면 PE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한다. C의 켈빈 회로. 잘 보세요. 애초에 켈빈 회로에서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PEP가 아니라 RUBP랑 얘랑 결합하는 게 켈빈 회로였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야. 켈빈 회로는 C에 있긴 하지만 여기는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거지. 이해됐어? 두 가지 측면. C에 켈빈 회로 있어. 근데 PEP가 아니라 RUBP랑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도 되고요. 저같이 야비한 사람은 PEP 뭐? 여육세포에 있었는데 B에 있었는데 하고 오답이야 하셔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모르는 것들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지금 혼자 생쇼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신 대비 복습하라고. 그래서 많이 절어요. 지금 긴장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못 가르치지만 지금 더 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영상 보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고생했어요.